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최근에 주가 급락이 공매도 증가와 더불어서 일어났는데요. 자, 20만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싼 가격이죠. 예,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셀트리온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어제도 10월 16일 한국경제에서 자, 공매도 때문에 주가 하락이라는 개인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저격한 여의도 큰손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그 다음에 다른 운영사 CIO 최고 운영 책임자죠. 금융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난감하다는 입장에 표명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공매도를 완전 폐지 주장을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55,000명 늘어났죠. 그래서 공매도 제기에 의해서 시장 최근에 급락과 더불어서 공매도였던 피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개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시하고 있다. 자본시장 생태계에 꼭 필요한 공매도 제도를 개인들이 왜 뒤엎으려 하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주장이 이래요. 자, 사모펀드 운영사 대표는 시장이 이제 하락하게 되면 공매도 때문에 하락한다라고 그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주주들도 그러고 있다. 특히나 셀트리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글로벌 꿈꾸고 있는 기업이다. 글로벌 생명과학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2013년도에 이제 EMA 승인 전에도 이제 공매도와의 어떤 싸움에서 이 회사의 어떤 돈들과 안 되면 뭐 BW를 발행해서라도 대처하겠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실적이 오르면 공매도는 알아서 떠나는 게 시장 논리인데 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이렇게 주장하냐. 억지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았는데 사실 그 뒤에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장기 주가를 보게 되면 주가도 올라가고 실적도 성장하고 과거와 대비해서 지금 글로벌 수준에 준하는 어떤 기업으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에서는 탁월한 어떤 능력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바이오신약까지 증가하는 회사의 어떤 질적인 어떤 능력들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잔고가 가장 많고 최근에 좀 증가되는 부분이 과연 시장의 논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이제 운영사 CIO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개인들이 실제로 공매도를 해보지 않아서 그렇다. 공매도는 수익이 100% 제한이고 손실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무작배기로 이렇게 칠 수는 없다. 그래서 공매도가 몰리는 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근데 그 팩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셀트리온이 뭔가 이제 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가 증가하는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대형주들이 30% 50% 빠지는 것이 아닌 건데 단순히 이제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당국들도 보면 난처하다. 애당초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들을 개인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공매도를 치는 대표적인 어떤 그 주체들이 외국이나 아니면 기관들이잖아요. 개인들은 뭐 거의 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칠 수 있는 어떤 이제 대주의 어떤 종목이라든지 수라든지 물량이 제한돼 있고 여전히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차입기간 자체가 외국인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이제 차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뭔가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어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융당국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글로벌 그냥 간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애초부터 그런 것들이 간행이라고 하면 그게 시장의 원리로 하면 개인들이 절대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폐지를 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들은. 그리고 이제 여의도 정권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공매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필요하다. 이거는 뭐 개인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 기관들이 쓰는 것 중에 롱숏 전략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저는 롱숏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헤지펀드들이 롱숏을 구사하는 것이 이제 국내에 와서 이제 기관들도 많이 구사를 하는 전략이 되어 버렸는데요. 자, 개인들은 쉽게 말해서 이제 주가가 사서 올라가면 수익 내는 뭐 보통 이제 인버스 코퍼스도 뭐 많이 하긴 하는데요. 전통적인 롱 전략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숏 전략에서는 뭐냐면 떨어지면 수익 내는 모델이 있는데 이게 사서 이제 파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일종의 롱숏을 전략을 쓴다는 것은 자본의 레버리지, 효율을 크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이런 걸 잘하지 않습니까? 자기 돈은 이만큼인데
빌려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심지어는 없는 걸 빌려와서 때리니까 이렇게 해서 수익 내려고 하는 게 사모펀드나 운용사들의 목표다 보니까 개인들의 어떤 전략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매도가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 어떤 매도 물량이 나머지 이 롱의 어떤 물량들도 없애버리고 하락폭을 크게 만들어서 가는 것이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이런 어떤 앞서 있는 어떤 수급을 이끄는 형태니까 이걸 폐지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특별한 어떤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히 주가가 과도하게 오를 때 공매도가 가열을 해소시켜준다. 이제 하락을 더 지금 어째 보면 키워주고 있죠. 예. 고점에서 이제 공매도가 이 가열을 해소시켜준 역할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치보다 더 빠지게 이게 가매도를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특정 종목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면서도 이제 이런 기사들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하락을 9월 말부터 10월 달에 지금 하고 있을 때 8월 달, 9월 달에 이제 공매도 일평균 금액은 4천억대, 4,500원대 이번 이제 10월 달에 보면 5천억대 늘어났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세력이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기관이고, 개인들은 1.9니까 거의 뭐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들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선호하는 대형주, 개인들이 막 이상한 종목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뭐 네이버, 셀트리온, 뭐 이런 대형주에 좋다고 하고 그것도 기관들도 리포트를 좋게 매겨지는 종목에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빠지니까 아니면 리포트를 자체적으로 그럼 나쁘게 아예 처음부터 매겨버리든지요. 그죠? 아니면 하락의 이유 자체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공매도 다 치고 그 다음에 막 기간 매도하고 난 다음에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리포트 또 나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은 아예 선전적으로 막 대폭 하향한 리포트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 내용에서 개인들하고 보면 너무나 지금 차별화된 형태가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외국인들 기관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리포트로 때리고 먼저 때리고 나중에 내고 그럼 개인들이 뭐 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의 그 중심이 되는 공매도제를 없애버리면 이런 부분들이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제 개인들이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도 보면 이제 이 스트레이트인가요? 뭐 기사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하는 것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한 40% 가까이 빠졌는데 거기에 준하는 수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되게 실적이 나쁘다기보다는 향후에 나쁠 것들을 선제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반도체 경기가 장기적으로는 뭐 좋았지만 앞으로 조금 계속 좋지만 않지만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도 반영하는데 이게 단순히 빠졌다기보다는 공매도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게 75%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면서 현물 수급도 낮추면서 공매도가 이제 개입해 버리게 되면 또 이게 앞서서 말씀 모건 스탠리가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면서 또 이렇게 촉발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레키로나 어떤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거의 반토막으로 빠졌습니다. 이런 게 특정 종목에 너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되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밑단에 이제 단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1년, 2년 뭐 이렇게 작년에 뭐 목표가들을 기관들이 엄청 위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뭐 40만 이렇게 해서 좋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를 낮춰놓고 주가는 이제 공매도 더불어서 이제 빠져버리고 공매도가 재개된 넉 달 동안 우리 시장에 27조를 지금 공매도를 하면서 이 시장도 그리고 특정 종목들 지수보다는 특정 종목에 더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들이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현재 공매도는
이제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 상위 종목에만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 고성분 금융위원장은 이 부분을 공매도 전면적의 방안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 그러니까 이제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크게 제도 개선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산화 작업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불법 공매도라든지 불법 공매도를 했을 때 제재에 관련되는 부분에는 차익기간이라든지 공매도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지금 안 온 상태에서 개인들의 이제 탓을 하고 있는 시장에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이제 이야기들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제도 개선이 바탕이 안 되면 뭐 글로벌 가능이라는 걸로 이 개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들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피해들을 일부 특정 종목들, 셀트리온 같은 경우 가장 오랫동안 겪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합병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어떤 개발력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을 해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변동성을 메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주가는 많이 빠져서 20만원대는 여전히 뭐 이 가격 부근에서는 좀 싼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변함이 없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회사는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고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 그 중에서 가장 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영향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급증하면서 현물과 이런 어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수급들도 빠지면서 급락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좀 사실 현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또 우리 투자자분들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